안녕하세요. 이웃집 김타로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어느새 구독자가 2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10,000명이 되면 하려고 했던 실시간 방송 또 개인 타로 상담을 준비하느라 요즘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구독자분들을 실시간으로 만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조금 떨리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공지하고 나서 곧 만나 뵙도록 할게요.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와 꼭 맞는 짝은 어떤 사람인지 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도 썸네일 제목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세요. 1번, 내가 만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2번, 내가 만날 짝은 어떤 사람일까? 3번, 새롭게 만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4번, 앞으로 만날 짝은 어떤 사람일까? 5번, 당신의 짝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지금 마지막에 딱 지금 제가 소리내서 읽어봤더니 5번이 가장 느낌이 있네요. 당신의 짝은 이런 사람입니다. 오케이, 5번으로 결정할게요. 자, 새로운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면 앞으로 만날 남친, 여친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혹시나 연인이 있으신 분이라면 재미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선택한 카드의 이 사람과 같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선택한 카드와 지금 만나는 분이 다르다면 앞으로 새롭게 만날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물론 지금 만나신 분과 쭉 행복하시는 게 중요하겠지만 말이죠. 자, 지금 네 종류의 카드 더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만날 멋지고 예쁜 내 새로운 사랑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내가 만날 짝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카드를 뽑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드를 선택하는 동안 잠시 조명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자, 1번부터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좀 좁네요. 위에까지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 대표 카드입니다. 자, 지금 4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네요. 나에게 있어 그 사람은 모두에게 축하받을 존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왜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 사람이랑 사겨 또는 나 이 사람을 만나고 있어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들 와 정말 축하해, 그 사람 너무 괜찮던데 너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존재다, 상대방 분이. 카드를 보면서 더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4개의 지팡이가 성으로 들어오는 출입구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성은 성 자체의 그 의미는 안정과 번영 이런 것을 상징하는데, 또 지팡이들 위에 보면 화환으로 장식되어 있고 주인공을 보이는 두 명의 남녀가 지금 꽃다발을 높이 들고 있는 게 마치 좀 결혼식을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결혼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가정, 가족,
또 축하받을 일을 의미합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4개의 지팡이 나오죠. 4라는 숫자가 확고한 토대 위에 고정된 안정성과 연관될 때가 많습니다. 즉,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결혼할 만한 사람. 당연히 결혼할 만한 사람이라면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지니고 있을 거고요. 성격적인 부분 또한 원만하리라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처음에 말했듯이 주변 분들에게 축하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주변에서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오히려 막 뜯어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야, 걔 별로던데? 야, 걔 소문 별로 안 좋던데? 왜 만나? 야, 너가 아까워. 만나지 마. 이런 등등 좀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우려 깊은 조언을 들을 때가 있죠. 이 사람은 정반대의 그런 사람이다. 너무 축하받을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카드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위에 3장은 우리 1번님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초반, 중반, 후반의 마음이고요. 밑에 3장은 상대방이 우리 1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둘의 만남 자체가 어떤 술자리나 조금은 즐거운 자리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요 카드가 그 카드거든요. 예를 들면 누구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소개를 받거나 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만날 것이다. 어떤 즐거운 자리에서. 자, 3번 컵 카드가 그런 카드라는 게 뭐냐면 이 카드가 파티, 즐거움, 친구와의 우정, 축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카드입니다. 우리 1번님은 상대방을 조금은 그런 즐거운 자리에서 만나서 어떤 관계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좀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불안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드가 나온 것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불안해한다는 건 본인이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요. 상대방을 아직은 좀 더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거죠.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 못했고 또 어떤 상대방의 의도, 나랑 지금 이렇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저 사람이 나랑 혹시나 진지한 관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은 좀 가볍게 그냥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는 건지 상대방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1번님이 불안해하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가제가 그런 겁니다. 가제는 겉은 딱딱한 껍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속살은 어때요? 되게 연한 살로 이루어져 있죠. 약간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번님이 상대방의 의중을 잘 파악 못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라는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또 달이 뜨는 밤은 물론 달빛이긴 하지만 낮에 뜨는 태양에 비하면 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빛을 나타내고 있죠. 태양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태양은 언제나 똑같이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은 어때요? 주기에 따라서 어떤 그 시기에 따라서 모양이 자주 변합니다. 보름달도 되었다가 반달도 되었다가 초승달도 됐다가 또 그러니까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중반기를 보낼 것이다. 상대방에 대해서.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카드 저스티스, 결정을 하는 카드가 나옵니다. 확실한 결단을 내리는 그런 카드가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뭔가를 결정한다는 건 어때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대방한테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관계를 끊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나 스스로가 상대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 후반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확신, 상대방에 대한 파악 그런 것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결정이 이성과 감정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조금 더 이성에 가까운 현실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라는 카드가 이 카드예요. 왜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마음이 먼저 가는 결정을 할 때가 있고요. 머리가 그리고 현실을 고려해야 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카드는 약간 어떤 현실적인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뭐 그런 이슈와 관련될 때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분명 아마 그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고민이 뭔가 있었을 것이다. 뭐 그리고 법적인 이슈라는 거면 뭐 예를 들면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한다면 결혼이란 이슈가 또 남아있죠. 결혼을 하려면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니까요. 여튼 이런 좀 고민, 현실적인 고민과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진지한 사이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밑에 위에 흐름만 보니까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상대방, 중요한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초반에 상대방이 우리 1번님은 어떻게 생각했냐? 일단 우리 1번님은 오히려 상대방한테 호감을 별로 보이지 않고 불안해했던 것과는 별개로 상대방은 처음부터 우리 1번님에게 굉장히 호감을 보이는 카드가 나왔어요. 아마도 처음부터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건 상대방일 듯 싶습니다. 퀸 오브 컵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카드는 좀 대표적인 감정 카드예요. 감정. 타로 카드에서 컵은 물을 의미하고 물은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여왕도 감정을 의미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컵도 감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감정 플러스 감정. 감정 카드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1번님께 감정이 아주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불안해하고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시기인 더문 시기. 자, 이 시기에는 상대방이 어땠냐? 아마도 자꾸 이제 불안해하고 너 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제스처나 아니면 그 리액션을 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1번님이. 그것을 이 사람이 파악한 게겠죠. 예.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 보기 싫었는지 그냥 좀 돌직구처럼 화끈하게 고백도 해버립니다.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어, 이게 지금 순서상 같은 시기거든요. 이렇게. 그럼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이 내 마음은 이런데 난 너에 대한 감정이 깊은데 상대방 우리 1번님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그게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마. 나 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이 좀 진지해. 난 너랑 사귀고 싶어. 라는 그런 구체적인 제안을 바로 해버립니다. 자, 에이스는 시작을 의미하고 펜타클은 어떤 구체적인 사안, 내용을 의미하거든요. 즉, 새로운 사안, 새로운 제안을 하는 그런 카드예요. 보통 구체적으로 고백을 하거나 사업적인 제휴를 맺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인데 특히나 이 카드는 뭐 얼렁뚱땅 뭐 대충대충 야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고민과 현실적인 사안들을 고려한 책임감 있는 제안이에요. 확실히 4번 지팡이처럼 안정적인 분이라는 게 여기서 또 나옵니다. 책임감 있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고백을 할 것 같고요. 그런 고백에 우리 1번님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보시면 그분의 고백은 끝까지 이어집니다. 특히나 킹 오브 컵 카드는 좀 약간 지고지순한 뭐 단 한 명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숭고한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또 이 카드는 프로포즈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가 끊임없이 우리 일본님의 마음을 두드린다라는 카드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건 구체적인 제안, 이거는 구체적인 고백이 되겠죠.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건 이 사람은 우리 1번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냥 1번님만 바라보고 1번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 정말 순정남, 순정녀인 듯 싶습니다. 우리 1번님은 그 부분을 처음엔 불안해하지만 결국에는 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주변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만한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혹시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이런 순정남, 순정녀라면 앞으로도 그 행복한 연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곧 이런 돌직구를 달리는 순정남, 순정녀가 나타날 거니까요.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돌직구야, 돌직구. 그죠? 이렇게 탁. 자, 2번 분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2번님. 첫 번째 이 카드는 우리 2번님이 만날 짝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키워드 카드입니다. 더 선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면 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순수하고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나에게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더 선 카드는 생생한 에너지, 좋은 기운, 순수함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아마도 우리 2번님의 짝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 누가 봐도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항상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 활력이 넘치고 그늘이 보이지 않는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다. 그리고 태양은 달과는 좀 다릅니다. 달은 시계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죠. 반달, 보름달, 초승달, 뭐 찌그러진 타원형, 뭐 아니면 덜 찌그러진 보름달, 뭐 아주 그냥 색깔은 거의 비슷한데 아주 각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달이에요. 하지만 태양은 어때요? 언제나 똑같이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다.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점이 다른 어떤 점보다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연애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처음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게 그리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것을 굉장히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자, 그러면 아랫줄의 카드를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윗줄 3장은 우리 2번님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아랫줄 3장은 반대로 상대방이 우리 2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자, 처음에는 우리 2번님이 그 사람이 확 와닿지 않았어요. 물론 상대방은 언제나 밝고 에너지 넘치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밝음 때문에 어쩌면 우리 2번님은 조금 상대방이 가벼운 건 아닌가, 연인보다는 친구 같은 느낌의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사람 말고 따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보시면 한 남자가 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어떤 선택의 고민에 자주 나오는 카드입니다. 즉, 확 이 사람이다. 상대방이 확 땡기는 느낌이 아닌 거야. 나쁘지는 않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정도의 상대방이었다. 초반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 말고 마음에 두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느껴지는 모습이 초반에는 나에게 많이 와닿지 않았다 볼 수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하지만 그 마음이 확 좀 바뀝니다. 점점 그 사람의 존재가 뭔가 급진적으로 커지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자, 나이츠 오브 스워드 카드인데요. 타로 카드에서 칼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은 어때요? 빠르죠. 기사가 바람을 가르며 달려나가고 있는 지금 모습이죠. 백마를 타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어떤 신속함, 추진력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자, 초반의 정적인 마음과는 다르게 지금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정적인 마음이라면 중반에는 우리 굉장히 동적으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엄청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오네요. 손모양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절대로 상대방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는 손모양입니다. 자, 이 나무가 상대방이라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처음 카드에 보면 처음에는 2명 중 1명, 오히려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이쪽은 쳐다보고 있지도 않죠. 관심을 좀 덜 두고 있죠. 이게 옛날에 지금 그 상대방이라면 지금은 오히려 이 나무를 꽉 쥐고 있는 그런 카드의 형상이 나왔습니다.
자, 이전에 없던 확신이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2번님은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늘어가는 형태로 지금 이제 점점 마음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럼 상대방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일단 약간 의외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먼저 상대방의 카드에 보시면 다 동전 카드예요. 동전을 들고 있는 여왕, 6번 동전 카드, 그리고 이거는 하나, 둘, 셋, 7번 동전 카드. 지금 다 동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자, 상대방의 카드에 동전이 쭉 나왔다는 건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순수한 느낌의 상대방이라 어떤 면에선 조금 너무 가벼운 사람이 아닌가 불안해 보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일 것 같고요. 내면이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 동전이 나왔기 때문에. 자, 크라운. 돈은 타로 카드에서 원소 중에 흙에 해당합니다. 흙. 흙은 어때요? 땅이죠. 흙은 땅. 땅은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돈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건 상대방은 의외로 내적 신중함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 자, 처음 카드부터 보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보시면 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처음 상대방이 우리 2번님을 만났을 때 엄청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연애하고 싶은 대상보다는 오히려 막 결혼하고 싶다. 저 사람 참 결혼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다. 자, 뭐 이 정도의 무게감으로 우리 2번님을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현모양처라는 그런 카드거든요. 자, 펜타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단단함, 안정감을 의미하고요. 그걸 여왕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연애, 안정감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의미하죠. 즉, 상대방은 우리 2번님을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처음에 무게감을 두고 관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약간은 뭔가 자신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서로의 타이밍이 잘 맞지 않는 게 여기서 나와요. 자, 우리 2번님은 처음엔 시큰둥하고 확신이 없었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되게 좋아하고, 상대방은 좋아하고 2번님은 좀 시큰둥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막 서서히 막 이렇게 급진적으로 늘어날 때 오히려 상대방은 나에 대한 관심이 없나? 나에게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좀 엇갈린 그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6번 펜타클 카드가 왜 이게 좀 내가 손해보고 있고 내가 좀 뭐랄까 나한테 저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게 나타내는 카드가 뭐냐면 동전의 흐름을 보세요. 동전. 예. 동전이 이 중간에서 이게 나눠줘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동전이 지금 이쪽으로만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죠. 뒤에서 도움을 요구하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이 남자는 이 남자를 쳐다보고 있지도 않아요. 그죠? 관심을 보여주지도 않아. 즉 이건 좀 짝사랑할 때 많이 나오는 카드거든요. 또 뭔가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느낄 때 나오는 카드예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 2번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나만 너무 마음을 표현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우리 2번님이 오히려 좀 그 마음이 더 커지고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그 상대방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서 상대방을 부여잡는 이때, 그러니까 어떤 이게 둘 마음에 있어서 이제 좀 후반기쯤에 다시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도 2번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지 않았다.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내가 상대방한테 2번님한테 존재감 있는 존재가 됐구나라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뭔가 마음을 표현했겠죠. 예. 자,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신중하게 고민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고민. 내가 이렇게 고백까지도 하고 너에 대해서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는데 뭐야 고민을 한다고? 아니 내가 좋아했다는 걸 알았으면서 당장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한다고? 뭐 이렇게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기분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성향이
워낙 조금 신중한 사람이라, 아까 말했잖아, 진중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신중한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한 남자가 이미 하나의 동전을 수확해 놓고 추가적으로 6개의 동전 중 어떤 동전을 수확할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고려할 사항들을 심사숙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카드가 나오면 할지 말지의 선택보다는 이미 수확하기로 결정을 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귈지 말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사귄다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그 와중에 어떻게 둘의 관계를 진전시킬지, 만약에 진전시킨다면 어떤 관계까지가 좋을지, 이 사람은 그렇게 신중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큰 그림이겠죠. 관계가 왜 그런 관계들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일단 좋으니까 사귀자. 사귀다 보면 뭐 우리가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야 타이밍 맞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느낌의 시작 말고 애초에 이 사람은 현모양처 우리 이번님을 진짜 무게감 있게 생각했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둘이 만나는 데 있어서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 그렇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때문에 뭐 앞으로의 관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부모님이 서로 알았으면 좋겠고, 부모님 인사도 드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는, 되게 무게감 있게 우리 2번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카드가 나온 거예요. 아마도 겉으로는 되게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뭔가 밝고 그냥 너무 뭐 헤헤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란 걸, 겉과 속이 약간은 다른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 카드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미 우리 2번님이 이런 진중한 분, 그리고 밝은 분을 만나고 계시다면 그 예쁜 사랑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아직 만나시지 못했다면 조만간 이런 진중한 분이 나타날 거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3번님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와, 재밌는 조합들이 나왔어요. 자, 이 첫 번째 카드는 무슨 카드냐? 나에게 있어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그 사람을 좀 나타내는 대표적 키워드 카드입니다. 자, 더 타워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 같은 사랑이다. 운명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운명의 상대. 자, 더 타워 카드는 대표적인 하늘의 운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즉, 인간의 힘으로 예상, 뭐 또는 대비, 뭐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범위의 운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운이기 때문에 내가 뭐 준비한다고 해서, 대비한다고 해서 올 것이 안 오고 뭐 피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3번님과 3번님의 짝은 약간 정해져 있는 운명 같은 거죠.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옵니다. 운명 같은 만남. 그렇게 갑자기 내 인생에 나타나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운명이 아마도 둘이 처음 딱 만나자마자 따다다단 이러면서 베토벤의 운명의 교향곡이 막 머릿속에 쨍하고 때리면서 시작되는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은 게 다음 카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위의 세 장은 우리 3번님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밑에 세 장은 상대방이 우리 3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시기적으로 뭐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둘 다 보시면 초반에 서로에 대해서 전혀 이성으로 또는 뭐 관심이 없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즉 만났을 때 서로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상황이 초반에는 벌어지지 않았다.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초반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번님이 초반에 그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보세요. 보시면 무관심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건 4번 컷 카드인데요. 자, 등장한 남자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불효하고 따분해 보이거든요. 옆에서 내밀고 있는 컵을 전혀 쳐다도 보고 있지 않아요. 자,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즉, 이 컵을 내민다는 건 감정의 제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냥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컵들만 바라보고 있죠. 무관심한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던 그런 사람이다. 근데 상대방도 조금은 비슷합니다. 일단 상대방은 굉장히 정서적으로나 어쩌면 현실적으로 좀 초반에 힘든 상태일 것이다. 자, 5번 펜타클 카드는 빈곤 카드라고 불리는 카드입니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의 빈곤, 그런 가난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좀 연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정서적인 빈곤, 외로운 상황이었을 거다. 우리 두 분이 처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되게 뭔가 무슨 과거의 일이나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극초반. 그런데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급진적으로 변합니다. 급진적으로. 아마도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간 이 시기에 더 타워 카드, 하늘의 운명, 결정적인 계기가 빵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상대방이 힘들어했던 거지에서 거지라고 표현할게요. 힘들어했던 거지에서 늠름한 기사로 딱 변하죠. 아무래도 자신의 정서적 외로움을 채워줄 존재, 즉 자신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어떤 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3번님이라는 걸 요때 알아차린 것 같아요. 나이츠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게 일명 흑기사 카드인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우리 3번님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흑기사 같은 존재인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존재가 나한테 나타났지? 처음엔 몰랐는데 그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3번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흑기사 같은 존재예요. 흑기사 어떤 존재예요? 술자리에서 내가 못 마시는 술 대신 마셔주는 그런 엄청난 존재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뭔가 뚝딱뚝딱 대신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 3번님은 그런 흑기사 같은 그런 굉장히 능력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마음속에 그냥 진짜 훅 들어온 거야. 또 상대방에 대한 우리 3번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마음이 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킹 오브 컵 카드가 나왔어요. 컵은 아까 얘기 드렸죠. 감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감정, 그 컵을 누가 들고 있어요? 왕이 들고 있죠. 감정의 왕. 감정이 굉장히 깊고 풍부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반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되게 무관심했다가 이때 굉장히 나 저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안쓰러워. 내가 흑기사 같은 존재가 돼서 저 사람을 챙겨줘야 될 것 같아 라는 그 감정이 막 무르익는 단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뭔가 둘 사이에 뭔가의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 딱 있었던 거죠. 운명적인 만남.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에 둘의 감정에 나왔던 카드가 진짜 대박입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더 월드 카드가 나왔고요. 상대방에 있어서 우리 3번님은 휘로 오브 포춘 운명의 수를 받기 카드가 나왔어요. 자, 우리 3번님에게 있어서 상대방은 더 월드 같은 존재가 된다. 더 월드는 목적지, 목표를 나타내는 카드예요. 자신의 여정, 즉 우리 3번님의 연애에 있어서 연애의 여행에서 그 목적지, 정착할 사람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건 이번 연애에서의 종착지가 아니라 아마 우리 3번님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사람 없다. 그래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거야 그동안. 이런 생각이 드는 엄청나게 무게감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상대방이. 그런데 그런 무게감 있는 생각을 우리 3번님만 하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한쪽만 그렇게 무게감을 두고 한쪽은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그 무게의 추가 길어지기 때문에 관계가 되게 이렇게 기우뚱해진단 말이야. 하지만 상대방도 우리 3번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히려 더 크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죠. 뭐가 나왔냐고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잖아요.
정말로 상대방은 우리 3번님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더 타워 카드는 하늘의 운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카드고요. 자, 휠 오브 포춘,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지상의 운대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한 스프레드 안에 나왔다는 건 진짜로 둘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두 개의 운대, 하늘의 운대와 지상의 운대가 만나 탄생한 커플. 무게의 추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고 평형을 유지하는 아주 완벽한 커플이 될 것이다. 자, 이미 우리 그런 운명 같은 존재를 만나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고요.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운명적인 만남이 우리 3번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3번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드 이 조합 미쳤어요. 다시 한번 뚫어져라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분 타로 리딩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나에게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 카드입니다. 자, 그 사람은 더풀 바보 같은 사람이네요. 바보. 영구부터 시작해서 맹구, 오서방, 안어벙입니다. 안어벙까지 대표적인 바보들이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4번님의 짝이 그런 바보는 아니고요. 아마도 어떤 바보냐? 우리 4번님밖에 모르는 그런 바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명밖에 모르는 4번님밖에 인생에 있어서 4번님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한테는 그런 바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카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소년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떠나는 홀가분한 여행이라는 내용이 이 카드의 의미거든요. 사실 타로 카드가 큰 스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시작을 알리는 게 이 첫 번째 더 풀 카드입니다. 말 그대로 보찜 하나 메고 떠나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을 의미해요. 자, 한쪽 손에 들고 있는 하얀색 장미처럼 선입견도 없고 백지처럼 맑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순수함, 여행,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4번님은 이 사람을 만나면 정말 새로운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얽매여 있던 연애 또는 기존에 뭔가 자신을 가둬놓았던 아니면 자신을 붙잡고 있던 그런 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차원의 어떤 연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뭔가 이 사람이 아까 백지처럼 순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백지처럼 순수하다는 건 이 사람이 고집이 있거나 어떤 자신만의 연애 스타일이 뚜렷하지 않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즉 상대방은 누군가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고집을 세우기보다는 백지처럼 하얗게 자신을 비우고 상대방을 맞춰주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맞춰주는 그런 방식의 착한 사람이다. 즉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 4번님이 연애의 주도권을 가지고 상대를 나에게 맞춰서 좀 리빌딩 시킬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둘의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약간 바보니까 좀 연애하기에 아마 우리 4번님이 굉장히 편할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카드를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위의 세 장은 우리 4번님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초반, 중반, 후반의 마음이고요. 밑에 세 장은 상대방이 우리 4번님을 생각하는 초반, 중반, 후반의 마음입니다. 자, 먼저 우리 4번님도 상대방이 싫지 않은 것 같아요. 초반부터 찰랑찰랑 물이 넘칠 듯한 컵을 잡고 있는 소년의 카드가 나왔어요. 타로 카드에서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또 소년은 시작을 의미해요. 자, 이제 감정이 막 시작했을 때의 그런 설레임, 썸을 탈 때의 그 두근거림, 이런 마음이 이 소년의 컵 카드의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관심이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엄청 관심을 가는 그런 상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좀 신경도 쓰이고 뭔가 만나면 약간 두근거리는 것 같고 이성으로 느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존재, 상대방이 그런 존재였어요. 하지만 상대방의 초반 마음은 우리 4번님의 마음에 솔직하게 한 10배쯤 되는 것 같아요. 초반부터. 자, 뭐 컵의 개수로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어이구. 컵이 지금 보면 10개가 등장하죠. 그 컵이 심지어 무지개를 이루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감정이냐면 자신의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거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어, 내 누나, 내 여동생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족같이 생각한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 카드는 가정, 가족, 뭐 행복, 평화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예요. 카드만 봐도 두 명의 부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즐겁게 무지개를 쳐다보고 막 놀고 있죠. 상대방은 그 정도로 저 사람 참 내 가족 같아, 내 가족처럼 아껴주고 싶다, 막 이런 감정으로 접근을 했어요. 감정의 무게감으로 두자면 훨씬 더 깊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정말 더풀 카드처럼 아주 순수한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리고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 2번님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그 고민이 왜 고민을 하냐. 자, 먼저 보면, 상대방이 나를 너무 좀 깊게 생각해서, 아니,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많이 좋아해 준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면,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고 그랬고, 이어지는 게 보시면, 7번, 어, 7번 지팡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방이 지금 백지장, 하얀 백지장 갖고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땐 이 사람은 거의 백지장이 아니라 그 기름종이다, 기름종. 이 정도면. 아주 우리 사번님을 쭉 흡수하는 카드가 지금 연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기름종이야, 완전 기름종이. 너무 앞서갈 수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까지 나왔거든요. 보시면 지금 축하를 받으면서 한 남자가 말을 타고 행진을 하고 있죠. 이 카드는 누군가에게 축하받을 일이 있을 때 또는 뭐 결혼도 축하받을 일이니까요. 결혼을 의미하는데 즉 상대방은 우리 사모님과 어,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벌써부터. 뭐 주변 사람으로도 축하받을 만한 관계. 그러니까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야 너희 둘이 사귀게 됐다며 정말 축하한다. 이런 관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축하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인으로 되고 싶다는 말을 되게 초반에 이어서 중반에 바로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번, 4번님이 2번 펜타클 카드가 나온 거야. 고민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너무 좋아한다는데, 어떡하지?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보면 소년의 표정을 보면 조금 좀 심각해 보이는 표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사번님의 얼굴 표정은 뭐 이런 표정은 아닐 것 같아요.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만요. 지금 예, 전화가 오네요.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타로가 중요하니까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어,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지금 흐름을 끊기면 안 되는데. 자, 요거 얘기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좀 심각한 표정 아닐 거야. 되게 즐거운 표정 하고 있을 거야. 솔직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전적으로 맞춰주는 이성이 대시를 하는데 안 싫지. 근데 덜컥 오케이 그렇게 해요. 사겨요. 이렇게 승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뭔가가 걸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오케이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밀당하는 게 아니라 뭐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뭐 장거리 연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그 사내 연애일 수도 있고 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고민이 계속 좀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사귀자고 했을 때 바로 오케이를 못하고 좀 그 관계가 쭉 이어질 것 같다. 그런데 그 관계 그게 그냥 그런 애매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진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상대방이 전차 카드가 바로 나와요. 전차. 이 사람은
박력도 있다. 전차처럼 밀어붙이는 거야.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저돌적으로 그냥 적진을 향해 뛰어드는 게 전차거든요. 추진력을 가진 연애관도 가지고 있어요, 상대방은. 예. 아니면 우리 4번님이 상대방에 있어서 정말 놓치기 싫은 그런 확신이 가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방은 이제 4번님을 놓치기 싫으니까 그냥 몰아붙이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고 진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말 내가 가족같이 생각할 정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애매하게 계속 이제 좀 밀어내고 잘 모르겠어라고 대답하는 우리 4번님께 결국엔 전차처럼 밀어붙입니다. 그런 적극성을 띠니까 결국 우리 4번님은 끊임없는 고민을 노가 아닌 그래 예스 오케이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2번 컵 카드가 그 카드거든요. 2번 컵 카드는 올바른 소통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컵은 감정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두 명의 연인이 서로 그 컵을 교환하고 있죠. 진심을 담은 소통, 감정의 교류. 그래서 둘이 맺어진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카드를 이렇게 순서대로 보통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카드의 흐름상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뭐 얘기 드리자면 뭔가 한편의 연애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제 아마 사모님도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 잘 됐대 남 얘기처럼 듣고 계셨는데 우리 사모님 얘기입니다. 사모님 얘기예요. 자, 상대방의 성향이나 이런 좀 바보 같은 성향이나 지금 이런 순수한 마음 그리고 저돌적인 이런 마음 보면 아무래도 상대방은 좀 연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연하거나 아니면 동갑. 또 만약에 혹시나 나이가 많아도 뭔가 애교도 많고 정신 연령이 좀 우리 4번님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분일 것이다.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서 좀 이상한 게 너무 피해 나갈 게 없게 말을 했네요. 지금 방금 얘기를 다시 되짚어 보니까 아마 연하일 것이다. 연하가 아니면 동갑 또는 연상일 것 같네요. 지금 세 개를 다 얘기했네요. 당연히 연하 아니면 연상 아니면 동갑이지. 그래서 제 타로가 틀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용한 이유가 여기 있네. 아주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얘기를 하네. 우리 4번님이 만날 분은 연하 또는 연상 또는 동갑일 겁니다. 네. 우리 4번님 이미 우리 4번님밖에 모르는 바보를 만나고 계시다면 이미 그런 분을 만나셨다면 그 예쁜 사랑 쭉 이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못 만난 분이 계시다면 그런 귀여운 바보를 곧 만나실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타로 리딩 4번님의 타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이 만날 또는 만나고 있는 당신의 짝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렸는데요. 조만간 또 아니면 지금 예쁜 사랑 하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한 2만 정도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주말 금요일이나 토요일 또는 일요일 시간 시청자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커뮤니티에 공지를 먼저 하고 실시간 방송 일정을 잡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만난다는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손 보세요. 긴장해서 바르르 떠는 거. 완전 발연기네, 그죠? 이건 소년기네요. 완전 소년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사실 너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조만간 만나서 우리 서로 궁금했던 얘기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서로 물어보면서 즐거운 소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욱 재밌는 주제, 더욱 재밌는 실시간 방송으로 만나 뵐 거고요. 지금까지 저는 이웃집 김타로였습니다. 갈게요.